저번 영상에서는 실제 속독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속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르노입니다. 이제 2장부터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2장은 직장인 독서법이 나옵니다. 이제 직장인 독서법 중에 하나가 책에서 문제 해결의 힌트를 발견한다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노트를 읽는 경우를 사례를 들었어요. 거기에 투자도 이를 고르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급여가 오르지 않은 원인을 찾고 투자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직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적은 수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회를 찾는다. 결국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고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시야를 확장하고, 확장함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해 실행하게 되는 행동력이 되는 거죠. 계속 의문문을 통해서 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을 읽고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업계의 뉴스를 보는 건데, 이게 결국 다른 말로는 지식 쌓기입니다. 고급 브랜드에서 대중적인 브랜드를 바꾸면서 고전하고 있는 기업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결국에 이 문장을,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 뉴스나 어떤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시 읽는 겁니다. 책을 다시 읽어본다. 상품의 대중화에서 돈을 버는 건 쉽지만 대중화 노선에서 고급 노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이 오랫동안 시선이 머문다. 처음 읽을 때보다는 이해가 더 잘 된다. 결국 책과 경험과 주변 환경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문제와 과제 해결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또한 여러 재테크책을 읽고 있는데요. 처음보다는 조금 이해가 수월해요. 왜 그렇다 보면 제가 이게 경제 재테크 책이나 경제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이와 동시에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데이터가 제 뇌속에 쌓이면서 조금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조금 생각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인사이트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한다면 책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이해 속도, 그런 게 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사이트 받은 문단 읽어드릴게요. 직장인이 책을 고를 때는 문제 해결과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목적에 부합하는 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하지만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책을 무리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1장에서 그때 공유 드렸을 거예요. 책 한 권을 다 읽는 연습을 해야 그런 사소한 승리가 쌓여야 되게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더 이게 강한 실행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책이거나 뭐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총균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좋은 책이지만 이제 처음에 읽기에는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부터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속독을 익히기 전에 선택하게 되면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되게 독서가 금방 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추가하면 얇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볼게요. 책을 빠르게 읽음으로써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성취감을 맛본 후 독서는 공부라는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겉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책이라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책 읽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리기 쉬운 책을 고르는 게 좋다. 이 어쨌든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결국엔 이 책 속독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의 독서는 문장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한 권 속에, 책 속에서 서서히 이미지를 그려가는 연습을 해보자.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삶에 포함시키고 그거를 체화해서 저희 삶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게 독서의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세배 독서법을 주장하는 이유를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장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책 한 권을 3번 읽고 기억의 양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산림조사를 예로 들면은 숲을 처음에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에 이렇게 열린 열매를 보는 건데, 멀리 봤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볼 때 숲 전체를 보는 연습을 프롤로그나 목차를 통해서 했죠. 대략적인 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계속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장에 들어가서 서서 읽고, 그리고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장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원래 2번 보거나 3번 보면 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한 권을 3시간 동안 한 번 읽는 것보다 1시간 동안 빠르게 읽는 방법으로 3시간 동안 3번 반복해서 읽는다면 기억하는 내용도 늘어난다. 반복 학습의 효과인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빠른 속도로 읽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인사이트 드릴 만한 내용 공유 드릴게요. 여기서는 총 빠르게 읽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는 도중에 생각하지 않고 먼저 눈으로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감각을 몸에 일으켜야 된다. 책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한 장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 장이 조금 길면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읽어도 좋다.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때그때 결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글쓴이는 생각하지 않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번 읽을 때는 속도가 좀 아는 내용이니까 그때 생각과 결합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읽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문단으로 끊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2번째는요. 기억하는 것보다 끝까지 먼저 읽는 것이 먼저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윈, 아까 개념이죠. 반복하면서 또 기억이 되는 거고, 책을 읽는 도중에 앞부분의 내용을 잊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계속 읽어 나간다 라는 글이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계속 이제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챕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소설의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일문들 간의 관계도를 이게 책갈피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봐도 이게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끝까지 기억하는 것보단 끝까지 먼저 읽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3번째는 책을 끝까지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일단 독서를 평소에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분들은 책 한 권 읽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먼저 빠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연습을 해서 드디어 책 한 권 읽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집중력이 유지되는 곳까지 빨리 읽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단 책 읽기를 멈춘다. 여기서는 이 글쓴이는 되게 강요하지 않아요. 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멈추고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보고, 그렇게 습관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어,
사례가 나오는데 5분 어떤 분들은 5분씩 한 장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는 연습을 했는데 5분이 나중에 30분이 되고 나중엔 지속적인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소설에는 해당이 안 됐죠. 왜냐면 재밌게 읽는데 결론을 먼저 알면 재미없잖아요. 뭐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투자 서적에서는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내용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례를 훑어봐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에 따라 읽는 속도를 차별화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아까 프롤로그 보면서 뭐 각 장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숲을 먼저 봤잖아요. 결론을 먼저 보면 진짜 숲을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속독 방법이 나오는 3장이었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결국 이 노하우의 최종 정리판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빨리 가장 짧은 시간에 책을 읽는 방법. 1번이 바로 빨리 읽는 습관을 들인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읽는다. 책은 끝까지 읽는 것이 우선으로 한다. 집중력이 유지될 때까지 읽는다. 이게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이 회복되면 다시 읽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읽는다. 숲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아무래도 이해도가 올라가면은 책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방법도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읽는데요. 읽는다기보다는 책에 있는 글자를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쇼핑을 하거나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훑어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옷을 체크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스타일이 있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죠. 한자 한자 따라가지 읽지 말고 보고 이해하기로 전환한다. 전자책을 이용해서 보고 이해하는 감각을 익힌다. 이 전자책 사례는 그런 경우에요. 이 종이책은 이 글자의 어떤 이 폭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책은 이렇게 폭을 좁일 수 있거든요. 그럼 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의 이제 경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활용해 보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제 머리에 남아있는 단어와 문장을 쓴다. 이거 3번, 4번은요,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속독을 방해하는 이유가 앞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속독이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올리는 훈련도 같이 병행한다면 속독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내용이에요. 머리에 남아있는 단어와 문장을 쓴다.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있는 말을 단어와 문장으로 써내려간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나름 이렇게 한두 줄로 이제 독후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억력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행동으로 연결한다.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써내려가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이미지에 만든다. 결국 내 삶에 체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장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4장에는 이제 속독을 활용한 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공유 드리는 건데요. 1초 내로 본대요. 그래서 이제 첫 글자 고 이제 어를 여기를 1초 안에 이렇게 눈알을 움직인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단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눈에 피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안 되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초라는 어떤 자기만의 제한 시간을 두면은 조금 더 이게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나니까 좀 더 빨리 읽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넣었습니다. 눈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아까 그 3번, 4번 기억하는 힘을 기른다는 내용이 한번 나왔는데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다뤄볼게요. 리마인딩의 힘이에요.
음, 기억에 나지 않은 경우 5분 이상 끈기 있게 버티며 무조건 3개 이상 생각한다. 필사적으로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면 눈으로 보았던 문장을 기억해내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기억력 연습을 하는 거죠. 기억 안 나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적어지고 책의 내용을 수월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뭐 필사적으로 생각해내면 종이에 써보거나 뭐 중얼중얼 대보거나 해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이 책에 이 빨리빨리 읽어도 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도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떤 내용 4장에서 다뤄봤고요. 5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저자님의 기술로 전환한 사례들, 전환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같이 인사이트 받는 문단들 읽어볼게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자.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면 책을 읽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또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질문할 수가 있다. 질문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어렵다. 이게 혼자 그냥 아무 뭐 글도 안 쓰고 밖으로 내뱉지 않으면 혼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진짜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책에서 배우고 익혔던 내용들을 글로 쓰거나 밖으로 뱉게 되면은 내가 설명하면서 아, 이 점이 좀 내가 스스로 부족하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그러면 두세 번 읽을 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떤 계기로 이해하게 된다면 확실히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책 속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완전한 내 지식이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을 더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독을 활용하면서 어떤 조금 좀 아까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여러 군데에서 습득하면은 조금 문장마다 이해도가 좀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세 번까지 읽고 또 이와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계속 세 번씩 읽으면 정말 지식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한 권의 책만 읽고 끝내지 말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책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슷한 종류의 책에서 문장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읽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고 지식을 제대로 쌓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도 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행동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사고의 폭이 확장한 거죠. 원래 이 속독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속독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속독의 방법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독을 안 하신 분들은 아, 속독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아, 한번 해보자. 안 맞으면 아, 여기는 나와 안 맞는 거를 새로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나를 더 알게 된 거고 만약에 맞다면 조금 더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6장은 사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내가 속독을 해서 연봉을 올렸다, 여유 있는 인생을 산다, 대충 그런 내용이라서 예, 넘기셔도 되고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필로그에 한 문장이 있어요. 작가가 이제 속독 교실을 아까 다녔다고 했는데 내가 속독 교실을 다닐 때 선생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아무리 문장을 읽었다고 해도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결국엔 독서란 뭐든지 그래요.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나서 내 주위의 삶에 영향시키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죠. 빨리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두뇌를 숙달시키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책도 읽지 않고 이래도 활용하지 못하고 독서 속도만 추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속독이 결국 속도만 이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어떤 확장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나는 과제 도서를 다 읽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독서 속독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독 대회에 나가는 것이
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빨리 과제 도서를 다 읽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고 재테크 공부하려고 독서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몸으로 익혔던 빨리 읽는 능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빨리 읽다 보니까 어떤 내 안에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주위에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것까지 계속 과정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배 독서법을 같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속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작가님들만의 속독법을 한번 체화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3배 독서법을 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